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비상계엄령 선포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이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목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중국 청나라의 스님 허운 스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허운 스님은 그의 예언으로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그의 기록이 재조명되면서 그가 남긴 말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현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신비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허운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갑진년 한반도 하늘 아래 커다란 활이 긴장 속에서 멈추고 갑작스러운 검은 바람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리라. 그 바람 속에서 나뭇잎은 소리를 잃고 어둠은 고요 속에 숨을 죽이리라. 그러나 그 어둠 뒤에는 빛나는 별이 길을 비추리라. 갑진년은 바로 2024년을 말하는 듯하고 그가 말한 검은 바람과 모든 것을 멈추게 하리라는 표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령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모든 통제 권한을 군사나 중앙정부가 장악하는 특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둠 뒤에 반드시 빛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바람 속에서도 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별은 새벽을 알리며 하늘의 균형을 되찾으리라. 활은 다시금 팽팽히 당겨지고 그 화살은 더 큰 빛을 향해 날아가리라. 이 구절은 현재의 혼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별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희망을 상징하며 하늘의 균형을 되찾는다는 표현은 국가적 위기가 해결된 뒤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허운 스님은 1840년 청나라 스촨성 청두에서 태어난 인물로 깊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수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남긴 특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긴 고난과 노력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허운 스님은 한반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에 두 활이 하나가 될 때 세계의 빛이 그곳에서 퍼지리라. 여기서 두 활은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는 2025년이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이 통일은 단순히 민족의 결합을 넘어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 속에서는 한반도가 세계에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운 스님은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로 된 밤이 하늘을 덮으나 그 끝에 빛이 내리리라. 철로 된 밤이라는 표현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전과 혼란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끝에 분명히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 속에는 단순히 도전과 어려움을 경고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 끝에 빛과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허운 스님은 단순히 막연한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은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변화와 놀라운 일치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의 구체적인 예언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합의 빛이 동쪽에서 퍼지리라. 한국의 통일. 허운 스님은 한반도에 대해 특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늘이 둘로 나뉘고 땅이 갈라진 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리라.
그는 한반도의 분단을 가리키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도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분단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남과 북의 협력과 화합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스님의 표현에 따르면 작은 나무가 숲이 되어 세상을 치유한다는 비유로 묘사됩니다. 이는 통일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인류애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철의 밤이 지나고 빛이 내려오리라. 중국의 변화. 허운 스님은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로 된 구름이 하늘을 덮으나 결국 비는 그 구름을 씻어내리라. 여기서 철의 구름은 군사적 압박,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 그리고 외교적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중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은 스님의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중국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을 이루겠지만 이는 내적인 성찰과 평화로운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중국은 결국 세계의 협력과 조화를 위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1000개의 별이 하늘을 밝혀 새벽을 이끌리라고 말하며 이는 중국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세계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모습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모든 바람은 하나의 방향으로 불게 되리라. 동아시아의 협력. 허운 스님은 동아시아의 운명에 대해 긍정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그리고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은 서로 다르게 불지 않으리니 강과 산은 모두 하나의 빛으로 감싸이리라. 이는 국가 간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는 작은 나라가 중심이 되어 큰 나라들을 이끌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한반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협력, 기술 교류, 그리고 문화적 융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세계 평화와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갈등 속에서 화합을 이루는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변화와 도전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 속에 담긴 희망과 믿음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허운 스님의 생애는 그 자체로 많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위한 깨달음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1. 깨달음의 길은 끊임없는 노력에서 온다.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긴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스촨성 청두의 작은 사찰에서 수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 전역을 다니며 배움과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에 직면했지만 항상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삶의 길은 고난으로 채워질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허운 스님은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어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나 국제적 갈등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과제와도 연결됩니다. 2.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 허운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갈등과 위기가 예고될 때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3.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 허운 스님의 예언의 핵심은 희망과 화합입니다. 그는 개인의 깨달음이 집단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갈등이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람은 거칠지라도 그 끝에 고요한 숲이 자리하리라.
이 구절은 허운 스님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과 혼란 뒤에 평화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운 스님의 예언과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1. 개인의 성찰과 평화 추구. 허운 스님은 늘 개인의 깨달음이 집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허운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갈등 대신 협력의 선택. 허운 스님은 항상 협력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가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허운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스님은 1000개의 별이 새벽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한 말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허운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희망찬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과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분명 크지만 허운 스님의 가르침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제공합니다. 다가올 2025년 우리는 허운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빛과 희망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 협력하고 화합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의 예언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한반도의 통일과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허운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민족의 화합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협력과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S와 같은 K-팝의 세계적 성공,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 등은 이미 허운 스님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2.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허운 스님은 철로 된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대 기술과 사회적 도전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인간성 상실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이러한 기술적 도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잊지 않고 이를 사회적 협력과 번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3. 중국과의 협력과 동아시아의 미래. 허운 스님은 1000개의 별이 새벽을 밝히리라고 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오늘날 한중일 3국 간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이 이러한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동아시아의 미래가 단순히 국가 간 경쟁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역할. 허운 스님의 예언 속에서 중요한 교훈은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는 도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1. 갈등 속에서 화합을 찾다. 현재 세계는 다양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 갈등, 경제적 불균형, 기후위기 등은 모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이러한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화합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2.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스님은 다음 세대가 빛을 일으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 허운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2025년 우리는 그의 예언 속에서 빛과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과 혼란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